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물결 3.1 운동의 상징이자 영원한 독립의 꽃으로 기억되는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투쟁의 기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919년 봄 18살 소녀의 외침이 어떻게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일제강점기의 어둠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옥중에서의 고난과 신념의 기록들을 전문 다큐멘터리 해설가의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오늘날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 사이의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일찍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독실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윤기와 숙부 유중무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가문 분위기는 어린 유관순이 자주독립의 정신과 인간 평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관순의 고향은 서울과 공주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기에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의해 교회가 불타버리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유관순의 일가인 유빈기는 선교사 케이블과 함께 교회를 다시 세우며 민족 정신을 지켜나갔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역시 사회개혁과 부녀자 계몽에 앞장섰던 인물로 자녀 교육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8살 생일을 맞은 유관순에게 장난감 대신 하얀 무명 태극기를 선물하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한 유관순은 1914년 공주 영명학교에 입학하였고, 이후 1916년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미국인 여성 선교사 앨리스 해먼드 샤프, 한국명 사에리시 여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하게 됩니다. 샤프 선교사는 유관순을 양녀로 삼아 2년간 가르친 뒤 더 넓은 배움을 위해 교비 장학생으로 서울 유학을 주선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은 서명학, 이정수, 사촌 언니 유애도 등과 기숙사 생활을 하며 신학문을 익혔습니다. 1919년 1월 고종 황제의 서거 소식은 이화학당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진해서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갔으며 2월 28일 정기 모임을 통해 전교생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의합니다. 유관순은 이때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숙 등과 함께 5인의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소복을 입고 기숙사를 빠져나와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한 뒤 남대문으로 향하는 시위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3월 5일 남대문역 근처에서 벌어진 학생 연합 시위에서도 유관순은 적극적으로 만세를 부르다 일경에 붙잡혔으나 곧 석방되었습니다. 일제는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유관순은 3월 13일 독립선언서를 품에 숨긴 채 고향 천안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때 기차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동전 한 푼이라 속삭인다고 할 때 유관순은 대한독립이라 들린다고 답했다는 일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독립의 열망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유중권과 조인원 등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의 소식을 전하며 아온의 장터에서의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사촌 언니 유애도와 함께 밤을 새워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유관순은 1919년 4월 1일 마침내 아온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합니다. 이날 오후 1시경 아온의 장터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인원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유관순이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선두에서 만세를 외치자 장터는 순식간에 독립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위는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의 발포로 유관순의 부모님을 포함한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했고 3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관순은 부친의 시신을 업고 주재소로 달려가 항의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공주교도소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최근 발견된 100년 전의 재판 기록은 그녀의 치열했던 투쟁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그녀는 법정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강력히 저항한 결과 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려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으나 유관순은 일제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등법원에 상고할 때 그녀는 삼천리 강산이 어디인들 감옥이 아니겠느냐며 상고를 포기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생활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여옥사 8호실에는 30명에서 35명의 수감자가 빼곡히 갇혀 있어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다리가 붓는 것을 막기 위해 교대로 누워 자거나 방 안을 계속 원을 그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식사는 콩 50%, 좁쌀 30%, 현미 20%가 섞인 밥이 제공되었으나 그마저도 간수들이 그릇 속에 나무 토막을 넣어 양을 속이는 등 영양실조를 피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 3월 1일 30일 운동 1주년을 맞아 그녀는 수감자들을 독려하며 다시 한번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천여 명의 수감자가 호응한 이 만세 소리는 형무소 담장 밖까지 울려 퍼져 전차 통행이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관순은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벽관 고문,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 가시, 상자 고문 등 일제의 야만적인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1920년 4월 영친왕의 결혼 기념 특사령으로 형기가 절반인 1년 6개월로 단축되었으나 유관순은 이미 고문과 영양실조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출소를 불과 이틀 앞둔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 지하 독방에서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인한 방광 파열, 영양실조 등에 따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추정됩니다. 순국 후에도 일제는 만행을 은폐하려 시신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화학당 교장 월터 여사가 이 사실을 세계 언론에 알리겠다고 강력히 항의한 끝에야 시신을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10월 12일 이화학당으로 돌아왔고 이틀 뒤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제가 공동묘지를 군용기지로 개발하면서 열사의 묘소는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되는 과정에서 실전되어 현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 고향 생가 뒷산인 매봉산의 초원묘만이 봉안되어 그 넋을 기리고 있을 뿐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공적은 광복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1962년 그녀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나 그녀의 상징성에 비해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30일 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가 국가 이미지 향상과 국민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추가로 인정하여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별도로 수여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녀가 옥중에서 남겼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으깨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에 내 목숨을 바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회한입니다. 독립운동가 유관순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신앙과 교육을 통해 배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천에 옮긴 행동가였으며 비폭력 평화 정신으로 일제의 총칼에 맞선 위대한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고결한 희생과 꺾이지 않는 신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롭고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관순 열사의 치열했던 삶과 투쟁의 기록을 마치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불꽃 같은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려서 봄날에 눈을 떴던 아이
이 나라 하늘이 왜 저리 어두운지 어머니 아버지 두 손 마주 잡고 차마 못다한 말들을 삼켰네. 만세 소리 하늘 끝에 닿을 때 그 작은 두 손엔 태극기 하나 꽃처럼 피어나 불꽃처럼 타올라 이 땅에 자유를 심은 너의 이름 차가운 쇠창살도 꺾지 못한 목소리 유관순 영원히 지지 않는 봄꽃 차디찬 감옥안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꺼지지 않았네. 피 묻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대한독립 만세 끝까지 외쳤네. 만세 소리 하늘 끝에 닿을 때 그 작은 두